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 자연어 처리 과목을 맡게 된 양희경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양희경 교수입니다. 원래 이 과목이 이제 저보다 전문가인 박소영 교수님께서 맡기로 하셨다가 이제 사정이 생기셔서 이제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뭐 오랫동안 연구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주로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이쪽 분야에 조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는 제가 이제 이 과목을 맡게 된 걸 안 순간부터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소영 교수님처럼 이렇게 대가처럼 여러분한테 능숙하게 이렇게 가르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자연어 처리 입문 정도 수준에서는 여러분이 어디 나가셨을 때 이런 거 배웠다 할 수 있는 정도는 제가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한번 자연어 처리 입문자로서 그리고 뭐 대학원에 자연어 처리 전공으로 들어갈 때 혹은 자연어 처리 관련 회사에 들어갈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만 추려서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한번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제가 이제 인사할 때는 이렇게 보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이쪽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양희경이고, 그리고 질문이나 연락을 저한테 뭐 할 일이 있다, 모르는 게 생겼다, 뭐 이렇게 결석을 하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캠퍼스 Q&A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사실 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로 이제 이캠퍼스 메시지로 연락을 할 경우에는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뭐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 까먹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캠퍼스 메시지는 한번 읽으면은 읽은 상태가 돼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은 다시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캠퍼스 자연어 처리 분반의 이캠퍼스는 이제 항상 제가 공지사 Q&A 게시판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바쁜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다시 Q&A 게시판에 제 댓글이 안 단 거를 확인을 하고 제가 다시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A 게시판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 메일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학사정보 시스템에는 제가 그 박사과정 때 그 시간 강사를 했었는데 그때 네이버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계정은 이제 학교 업무 관련해서는 쓰지 않으니까 요 SMU 계정으로 반드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연구실은 이곳에 있습니다. 혹시 뭐 만나게 될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강의 방식은 지금은 이렇게 얼굴을 녹화해서 해요. 그러니까 주로 실습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PC 환경에서 여러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캠도 있고 해서 이제 얼굴을 이제 보여주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필기가 중요하다, 판서가 중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아이패드 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습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 서버 관리하는 조교님은 류지혜 조교님입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 실습 조교님은 다른 분이었고요. 이번에는 류지혜 조교님이 애써 주실 거고요. 만약에 실습 관련을 해서 이렇게 뭐 문의할 게 있다 그러면 이 메일로 연락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더바가 있습니다. 여기 언더바가 있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저번 학기 제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고 안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은 상명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과정을 마쳤고요. 박사 때는 이제 연구에 집중을 해서 연구 관련 이런 경력이 있고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 때는 과제 책임자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학교로 우리들의 모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번 학기에는 기계학습, 심층학습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이 자연어 처리와 그리고 AI 기초, 그리고 AI 사회화 윤리 이렇게 3과목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배울 내용은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주로 초반에는 자연어 처리 소개와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위한 수학을 한 3주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 중간 부분, 이것은 이제 컨벤셔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 기법을 위한 기반 지식들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컨벤셔널한 자연어 처리 접근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규칙 기반과 그리고 통계 기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방법들을 위해서 그때 기반 언어적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주로 전통 자연어 처리 접근법에 기반을 해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자연어 처리도 그렇고 제가 속한 뭐 컴퓨터 비전, 뭐 그래픽스도 그렇고 딥러닝이 안 들어간 딥러닝을 연구하지 않는 연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을 연구하지 않는 회사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반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자연어 처리 기법들을 배워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딥러닝이 뜨고 있으니까 나는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만 공부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전통적인 접근법들을 배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연어 처리 분야, 이 자연어 처리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질이 조금 달라요. 그런 성질의 차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연어 처리의 초석을 체계적으로 좀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딥러닝의 역사는 뭐 2010년부터라고 치면 채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 자연어 처리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길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 이전의 것들을 조금 컴팩트하게 이렇게 중간고사 이전까지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자연어 처리의 초석을 체계적으로 정립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나오는 딥러닝 기법들도 가끔 전통적인 기법을 믹스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자연어 처리에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법을 모르고서는 조금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뭐 자연어 처리 과제를 뭐 수행을 하거나 뭐 자연어 처리 뭐 회사를 들어가거나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면은 여러분의 평가자, 심사자, 뭐 여러분의 상사는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 기법만 아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최신 자연어 처리 기법만 아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사 되는 이 두 그룹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의 그 기초 백그라운드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7주차에는 중간고사 직전에는 전문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전문가분을 모셔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는 이제 2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추석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학교의 방침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추석 때 휴강을 하게 된다면 요 15주차에 보강을 한번 해야겠죠. 네, 그리고 우리 자연어 처리 교재는 크게 2가지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왼쪽의 것을 뭐 사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책은 전통 자연어 처리 기법들이 충실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규칙 기반, 확률 기반 자연어 처리 기법들이 서술이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딥러닝 기반 기술들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 이 책은 그 딥러닝 기반의 그 기법들이 좀 충실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쓰신 이분이 좀 이제 실무에서 필드에서 조금 오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무 위주의 그런 팁들이 꿀팁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자료에 기반을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주로 그 딥러닝 쪽은 이 부분,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고 전통 기법들은 이제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강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강의 자료를 뒤지면서 제가 그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평가 방법은 뭐 중간고사 30%, 기말 30%, 그 다음에 우리 실습 과제들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가 10, 그리고 프로젝트가 10입니다. 그리고 출석이 10%, 그리고 참여도 점수가 여기 있어요. 참여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한 거에 뭐 대면 수업일 경우에 혹은 뭐 비대면이라면 뭐 게시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면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좋은 질문을 해도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캠퍼스 Q&A 게시판 있죠? 그거 되도록이면은 비공개하지 마시고 공개로 해주시고요. 내가 모르는 거는 다른 친구들도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유를 해준다면은 우리 수업에 다른 친구들에게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참여도 점수의 범위는 뭐 1점, 2점 이런 식으로 좀 크지 않고요. 0.1점, 뭐 0.05점, 뭐 좋은 경우에는 뭐 0.2점까지도 드릴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스케일이 크지가 않아요. 그냥 좀 여러분한테 독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이걸로 되게 크리티컬하게 성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질의응답 저랑 개인적으로 질의응답 한 거를 공개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나만 알고 있는 뭔가 정보라든가 그리고 제가 과제를 내줄 때 뭐 에러가 났는데 에러를 어떻게 해결했다던가 과제의 꿀팁 아니면은 뭐 최신 트렌드 기술 뭐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최신 트렌드 기술이 이런 게 있대요 라면서 뭐 Q&A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은 우리 수업에 기여를 하는 거겠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최신 소식들, 뭐 공모전이 열린대요, 뭐 이런 것들, 뭐 취업을 뭐 어느 회사의 취업률이 몇 프로래요, 뭐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주면은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깃허브, 요즘에는 포트폴리오가 따로 없고 깃허브 주소 보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면접할 때도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포트폴리오, 개인 포트폴리오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자기 깃허브에다가 레파지토리 하나 파세요. 뭐 자연어 처리, 뭐 이렇게 레파지토리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실습 숙제를 거기다가 다 올리면 됩니다. 그냥 올리기만 해도 뭐 리포트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올리기만 하셔도 제가 그 가산점으로 무조건 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소프트웨어 융합 소프트웨어 깜깜한 네, 아무튼 우리 그 사업 있죠?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우리 그 중심대학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서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한테 독려를 하는 겁니다. 출석 평가는 이제 원칙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대면 강의 시에는 저는 이제 결석을 하면은 이제 전체 점수에서 마이너스 1점이 나가고요. 그리고 수업 시작 15분 후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호명 시에 저는 주로 이제 없으면은 지각 처리를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면 비대면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대면 강의라면은 제 원칙은 호명시 없으면 지각 처리가 된다. 그리고 병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서 제출하는 경우에만 병결로 인정이 됩니다. 처방전이나 통원 확인서는 인정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저한테 뭐 그 Q&A 게시판이든 메시지든 간에 저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제가 너무 아파서 수업을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반드시 해야 그 병결 처리가 된다. 병결 처리는 이제 출석 점수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비대면 강의인 경우에는 제가 꼼꼼하게 진도 현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진도 현황에 비례해서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진도 현황은 이 캠퍼스에 가면은 이렇게 자기 강의 정보에 학습 진도 현황이라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가서 진도율 컬럼을 보면은, 진도율 열을 보면은 여기에 자기가 어떤 동영상이 어떤 몇 프로 들었다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100%여야 이제 점수가 통으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비율만큼 점수가 깎인다. 비대면 강의도 마찬가지로 병결이어서 내가 그 주에 강의 콘텐츠를 못 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똑같은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좀 더 크게 확대를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두 개, 할 얘기가 두 개입니다. 실습 과제가 매주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캠퍼스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게시판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일주일 기한을 드리거든요. 그 일주일 내에 기한 지켜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학기에는 이 딥러닝, 머신러닝 수업을 했을 때 AWS 세이지메이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그 환경만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 콜앱 환경도 인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두 개가 뭔지 처음 들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실습 시간에 한번 쫙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AWS 세이지메이커 환경에서는 이 파일을 제출을 하시고 콜앱 환경에서는 이 파일을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자, 여러분이 이제 AWS 환경에서 실습을 할 경우에는 막 여기다가 코딩을 작성을 해요. 여기 뒤편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여기 파일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은 그냥 이렇구나. 강의 소개 시간에 이 설명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되고요. 나중에 실습 접속하는 것부터 제가 제로부터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때 요 PPT를 보시고 제출 방법을 따라하면 됩니다. 여기 파일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as 있죠. 이걸로 다운로드 할 거야. 이럴 때 그때 HTML 파일 하나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ipython 노트북이라는 파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총 두 개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찝을 하시든가 압축을 하시든가 해서 이 캠퍼스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노트북이라는 거는 소스 코드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HTML 파일은 제가 소스 코드를 매번 이렇게 일일이 업로드를 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저나 이제 조교님이 채점을 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만 하기 위해서는 이 HTML 파일은 어느 환경에서나 그냥 익스플로러만 있으면은 열리니까 빨리 채점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두 개 파일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명 앞에 파이썬 버전을 기입해 주세요. 파이썬 버전도 나중에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지 파이썬 2 또는 이제 3입니다. 그래서 그 버전을 기입을 해주시고 제목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요 HTML과 요 IPython 파일 둘 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콜앱 환경인 경우에는 뭐 AWS는 그냥 보통 실습 숙제 할 때 쓰면 되고요. 콜앱인 경우는 좀 연산량이 헤비할 때 콜앱 쓰면 좋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뭐 GitHub, 자기 개인 GitHub 있죠? 거기에 NLP,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가 영어로 줄여서 NLP라고 하거든요. NLP 리파지토리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업로드하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파이썬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itHub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GitHub에 올리면은 그 전체 화면을 출력을 합니다. 뭘로? PDF 파일로 출력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일명 앞에 파이썬 3인지 뭐 2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콜앱에서는 파이썬 3 환경만 3.6 환경만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2는 제공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GitHub 사본 저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콜앱에서 이렇게 GitHub에 사본 저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GitHub에 이걸 리파지토리 요거 저 같은 경우는 NLP exercise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하면은 자동으로 GitHub에 내 코드가 콜앱에서 짠 내 코드가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GitHub에 띵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컨트롤 P 누르면은 프린트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PDF로 저장을 하셔서 저장 누르면 파일이 하나 다운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콜앱에서는 아이파이썬 파일 하나랑 요 PDF 파일 하나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연산량이 헤비한 거는 좀 수업 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WS 그것만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있잖아요.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자연어 처리는 다른 좀 분야와 다르게 좀 데이터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자연어 처리에서는 코퍼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코퍼스라는 것은 이제 그 말뭉치라고 뭐 사전적으로 하는데 막 글씨들이 많은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런 데이터셋 수집하는 것이 좀 헤비합니다. 일이. 그래서 실무에서는 데이터셋을 얼마나 잘 수집하냐 그리고 전처리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시스템의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데이터셋 수집하는 거를 기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팀들이 데이터셋을 뭐 지금 16명이라고 하면 4명씩 팀을 짜면은 뭐 4팀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첫 번째 팀의 데이터셋, 두 번째 팀의 데이터셋부터 네 번째 팀의 데이터셋 요것들을 다 합칠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이전까지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요 데이터셋을 다 같이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유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겁니다. 주제는 아이돌 노래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할 거예요.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유의 반편지다 그러면은 연도가 정보가 있겠고 가수 이름, 제목, 남잔지 여잔지, 그다음에 뭐 장르가 뭔지, 최고 순위는 어디까지 했는지, 뭐 가온 차트 같은 거 쓰면 되겠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작사가 작곡가, 그다음에 소속사, 그리고 가사 요 뒤에 이렇게 요게 이제 하나의 샘플이 되겠죠. 하나의 샘플이 되겠죠. 요런 거를 팀별로 제가 몇 개씩 하세요 라고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중간고사 이전까지만 모으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하는 동안에 뭐를 같이 하냐, 자기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그거를 제안 발표 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쭉 제가 정리한 거대로 읽어볼게요. 4인 1조로 하시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 동안에 비접촉 회의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이후에 제가 임의대로 팀을 조직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임시팀장을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합니다. 임시팀장은 각 팀의 온라인 회의 일시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진짜 팀장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모든 일정들은 제가 나중에 그 수강 신청 정정 기간 후에 제가 따로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충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는 팀 점수가 있을 것이고 팀 전체가 동일하게 받는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팀원 간에 팀장하고 그 팀원 간에 서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 점수를 고려해서 자기 개인의 그 팀 프로젝트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이게 전체 100점 만점에 10점이잖아요. 저도 이제 팀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해봐서 좀 스트레스 많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10점 정도만 좀 작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이 있는데요. 가산점은 이게 자연어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언어가 많으면은 조금 그 태스크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 요 가사 부분을 활용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가산점 1점이 있고요. 그리고 GitHub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문서와 그리고 코드를 관리하면은 플러스 1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AI 경진대회 참가를 하면은 참가한 것만으로도 그 참가 신청서와 그 참가했다는 증빙을 할 수가 있으면은 제가 2점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입상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점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팀원 만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기말고사 그 점수 집계가 다 끝난 다음에 뭐 입상했어요 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뭐 전까지 만약에 입상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시면은 그 만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진대회는 어디서 하나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올라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공모전이 있으면 그 참가한 거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뭐 주제는 딥러닝, 머신러닝, 특히 자연어 처리랑 관련이 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주, 3주 차에는 제가 팀장하고 주제 같은 것을 제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팀장과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7주차 중간고사 전에는 프로젝트 제안 발표 한 팀당 20분 정도 하시면 되고 데이터셋을 어떻게 모았다 한 꼭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태스크 정해주시고 주제 정해주시고 그리고 필요성 같은 거 그리고 시장성 그리고 뭐 구현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며칠 동안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구현 다 된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직전 그러니까 제안 발표까지는 구현물이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기말 그 마지막 최종 평가 때는 구현이 있는 것이 점수 가져가는데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준비물은 강의 노트 프린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기구 뭐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반장은 2명 정도 제가 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이 직전 학기 기계학습, 심층학습을 들은 학생이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안 들은 학생이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그러니까 들은 학생들 대표 1명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은 학생 대표 1명 정도가 반장을 좀 해주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역할은 우리가 대면 수업인 경우에는 강의 전후에 강의실 관리, 뭐 PC 전원 꺼주고 조명, 뭐 칠판, 그 에어컨 같은 거 꺼주는 거, 그리고 켜주는 거, 그리고 제 보조 업무를 해주면 됩니다. 뭐 과제 걷기는 아니고 뭐 친구에게 도움 주는 정보를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임시 반장들 번호를 주면은
그 학생들이 그 반장들한테 각자 팀원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전달책 역할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전 학기 ML, DL 그러니까 기계학습, 심층학습 수강하신 분 1명, 그리고 그거 수강하지 않은 사람 1명 이렇게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점 만점 이외의 가산점인데요. 뭐 제가 많게는 한 5, 6점 정도 준 적이 있고요. 뭐 적게는 한 2, 3점 정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의 노고에 따라서 제가 좀 유동적으로 드릴 생각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9월 9일까지 이캠퍼스 Q&A 게시판으로 신청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 공개글 아니어도 좋습니다. 비밀글이어도 좋고요.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반장 지원한 사람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직전 학기 제 수업에서 반장 했던 사람은 조금 우선순위가 낮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